그럼 마켓세븐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의 이의현 부지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얘기 나눌 시장의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세븐의 주제 함께 보시죠. 네, 제약바이오주가 참 많이 쉬고 있어서 네. 언제쯤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저희가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최근까지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유독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제일 큰 이유는요. 네.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이 너무 네. 좋았고요. 작년은 글로벌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코로나가 오히려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백신이라든지 신약 개발 그리고 실제로 뭐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슈팅이 나왔었고 글로벌 다른 이제 제약 섹터 각국의 제약 섹터들보다 우리 시장에 있는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들이 워낙 좋은 흐름. 뭐 작년에 뭐 이렇게 개별 종목을 기억을 해보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섹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조금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제 성장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글로벌 저희 제약 바이오 쪽이 점유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제네릭이나 뭐 CMO 이쪽이 굉장히 성장을 이끌어주면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최근에는 조금 실적 기대감이 조금 감소하면서 올 한 해 자체가 조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신약이라든지 뭐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면 상반기에 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있고 무엇보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이제 백신은 이제 또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백신 쪽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에 뭐 백신이나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는데 네. 최근에 머크웨이즈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혹시나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또 국내 기업들이 받는 타격도 그렇죠. 존재하겠죠? 저희 네. 쪽은 그쪽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이제 굉장히 간편해진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개발되었던 뭐 주사를 통해서 백신을 맞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편의성이 증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실적 모멘텀이 조금 꺾이지 않나. 이런 시장의 판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전일 정부가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가속하기 위해 투자 기획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관련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고 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핵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을 이제 세계적인 백신 생산 보급 기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백신이나 원부자재 기업 육성을 위한 생산 설비 구축 자금을 정부 측에서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약 6조 2,900억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듯합니다. 좀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규제 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주고 그리고 허가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용이하게 나오면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 쪽에서 투자가 많이 돼야 될 거고요. 현재 이번에 발표한 계획 2차 회의에서 발표한 계획들도 보시면 민간 쪽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돈이 일단 들어가야 R&D도 하고 신약 개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도 여기에서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서 계속 원부자재, 네. 그러니까 신약을 만드는 이제 원부자재 이쪽이랑 그리고 신약 쪽
그리고 백신, 특히 이제 백신에 조금 집중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뭐 세포 치료제나 다시 저희가 시장 점유율 2%에서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약 쪽, 특히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쪽 부분이니까 이런 쪽을 조금 더 키운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숨을 이제 불어넣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전 섹터를 작년처럼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이오 섹터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도 정부 정책이지만 일단은 주가가 살아나는 어떤 모멘텀과 계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데 연초에 항상 뭐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가 좀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연말 연초에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네, 그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큰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전에 이제 학회나 작년이나 뭐 올해 상반기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학회를 통해서 네.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딜레이가 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이 맞아요. 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긴 빠지는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거만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허용이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회나 이런 부분 모임들이 바이오 학회 그리고 뭐 또 컨퍼런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토대가 마련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주 아무래도 살아나려면 그 부분에서 이제 개별 기업 현재는 종목별 장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전체 시장에 이제 전체 섹터 내에 이제 온기가 미치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이번 3분기 계속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체크 공부가 조금 더 꼼꼼하게 돼야 하는 단계다. 왜냐하면 시장 섹터 자체가 화랑인 작년처럼 화랑인 뭐만 잡아도 오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조금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뭐 조금 디지털 환경에 조금 적응이 된 그리고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미래 산업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또 가져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마지막에 부지점장님의 토픽 종목을 들어보겠지만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을 하나씩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노바백스와 관련된 뭐 이슈도 최근에 있고 자체 백신 이상 데이터도 조만간 나올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계획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 뭐 주가도 문제가 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2025년, 6년 이제 또 신약 개발하고 있는 부분 네. 예정인 그런 부분까지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면 네. 모든 바이오는 굉장히 크게 오를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노바백스 이제 코보백스잖아요. 노바백스에서 개발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게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이게 미국장에서도 노바백스가 최근 연이틀 계속 급등을 해주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유럽이나 캐나다 이쪽도 다 대부분 이제 글로벌 다른 국가에서도 이게 바로미터가 또 되거든요. 네. 이미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식약처에 승인 요청을 할 테고요. 이렇게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면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에서 성장을 충분히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또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CMO 쪽이 아직은 뭐 또 워낙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 마진이 괜찮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충분히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뭐 실적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약 시간표들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데이터가
단계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단계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임상일상 아니면 뭐 기술 이전했다 이러면 바로 그 직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쉼없이 오르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리고 마일스톤식으로 그 비용적인 측면 돈을 받는 것도 단계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CMO 쪽도 견조하게 그리고 금방 노바백스 이 부분이 호재가 또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신약 개발도 일단은 시간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성장성을 겸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렇죠. 대형주다라는 생각이 부지점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드는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번 3분기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네. 뭐 실적은 항상 이제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CMO 시장 탑티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뭐 삼바가 훨씬 더 안정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삼성의 DNA가 생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MO 시장으로 이렇게 뛰어든 것 자체가 굉장히 갈수록 이제 결국은 탑티어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확고하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글로벌 백신 허브 여기 계획에도 보면 6조 이상 되는 이 투자 계획에서 민간 쪽에서는 삼성 삼바 쪽이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송도 공장, 오륙 공장 그 투자 증설 계획 이런 부분 그리고 사공장도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대규모 일단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 캐파를 계속 늘려가면 그리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모더나 백신 이제 국내 생산 후 이제 첫 출하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연출했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충분히 현 주가보다는 더 위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바이오 CDMO 1위 업체인 만큼 높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참 시장에서 못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싸다고만 해서 종목을 매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동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부지점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잘 선별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에서 우리가 좀 슬슬 담아볼 만한 종목은 뭐가 보이시던가요? 일단 대형주 위주로 지난주도 대형주 참 마찬가지고 좋아하세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를 네. 2주 연속으로 다시 한번 다루면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소형주를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다룰 네. 거고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미약품 가지고 나왔고요. 네. 주가 자체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많이 안 좋았죠. 뭐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한미약품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번 4일 날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뭐 실적이 굉장히 생각보다 선전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뭐 흑자 전환 이 부분 한마디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데 주가는 현재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레벨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떨어질 여지보다는 올라갈 여지가 더 많다라고 보이고 네.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항상 애를 먹였던 게 이제 중국 쪽 자회사들이었거든요. 북경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북경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앞으로도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 이제 영업 수익적인 측면에서 산업비 계약도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경상 연구비 이쪽 계상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영업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으로 보면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젯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치료제 이 부분이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미약품은 앞으로 현 주가 레벨에서는
떨어질 여지보다는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반도체 편에서는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오늘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한미약품을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올려두시고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세븐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의 이의연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모닝 리포트 바로 만나보시죠.